오늘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상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고, 조정에 관한 것은 간단하게 예고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어떤 상승의 어떤 파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얘기들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적인 얘기의 접근을 우리는 이제 투자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예를 들어서 투자법 혹은 투자론, 상승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일 마지막에 개념은 각도의 개념이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추세 분석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패턴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거래량 분석, 네 번째가 지표 분석. 이러한 어떤 분석법이 우리의 주식 투자의 원형입니다. 추세, 패턴, 거래량, 지표 분석. 이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 개념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각도란 이야기는 뭐냐면, 이 패턴과 추세와 지표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은 어떠한 것을 한 종목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에서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즉, 매수자의 눈에서는 추세가 좋거나 혹은 패턴이 좋거나 거래량이 좋거나 지표가 좋거나 이 중에 좋은 것이 눈에 띄면 사겠다는 동기로 작용하고, 우리가 매도자의 눈으로 보면 반대로 이러한 것들 중에 나쁜 것이 보이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추세, 패턴, 거래량, 지표를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재화를 정말 이 험난한 곳에, 이 치열한 전쟁터에 내어놓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주식 투자를 필요한 자질 내지는 소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 혹은 저처럼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러한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투자자들이 내가 거래소의 우량 종목, 코스닥의 우량 종목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최소한 한 500개 정도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냥 그날의 차트가 일봉, 주봉, 월봉이 보이고, 그날의 차트, 지표, 패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내가 눈에 떠오를 수 있는 정도 수준인가. 예를 들어 내 관심 종목에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종목이 지금 어떤 구역에 들어와 있겠구나, 차트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과연 노력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 종목,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종목 수들은 이 회사의 기업 내용은 망할 것이다, 안 망할 것이다, 기업이 어떻다, 앞으로 방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나같이 다 꿰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기본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대부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정보사 추천 종목을 통해서, 혹은 온라인 사이버에서 누군가가 급등주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매수하고 사고 팔고, 쉽게 뿔감 버튼이 들어오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이러한 것들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다가 되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심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시장 심리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인지 부조화 이론이, 학문적으로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이론이 주식시장에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심리적 이론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심리에, 주식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왜 관심을 갖느냐? 지지선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종목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싸구려 슬리퍼를 만약에 판다고 가정을 하죠. 이 슬리퍼가 보통 한 켤레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길거리에서 1,000원, 1,000원 하면서 두드리고 있으면 시선이 바로 갑니다. 이게 바로
사고리 심리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이 사고리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시점의 지지선과 반등선을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리 심리와 두 번째는 탐욕이죠. 이미 이만큼 올라 있는 종목이 올라봐야 얼마가 더 오를까? 여기에서부터 잡아야 이만큼 오르지 않나라는 탐욕. 이러한 것들이 바로 떨어지는 종목의 지지선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을 따라 치는 겁니다. 우리가 무사가 나무를 벨 때도 결을 따라 치면 나무가 베어지지만 결의 반대로 치면 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마찬가지도 떨어지는 종목의 지지선을 내가 예측하려고 드는 힘이 혹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의 지지선이 어디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르치려는 이야기들 혹은 내가 이것을 생각하려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무용지물이고 무의미한지를 깨닫는 순간에 주식투자는 내가 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현재 내가 주식투자는 어떤 종목 해야 되는가? 지금 대중이나 시장에 제일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일반 개인 투자자라기보다는 메인 투자자, 즉 이 시장의 주류를 이야기하겠죠. 시장 메이저들이 시장에서 혹시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이 얼마나 더 가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주식 투자는 이 종목이 관심을 가지고 상승 추세를 만든 종목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관심에서 외면받고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외면받는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생각하는 게 개인 투자자의 심리라는 거죠. 아무리 지지선을 끊고 맞춰봐야 지지선에 딱 맞아서 반등을 하면 그 봐라 반등을 하지라고 말을 하지만 이 순간에 아차해서 타이밍을 놓치면 지지선이 무너지고 이때는 투매가 벌어집니다. 정작 매수 시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항상 이 그 봐라 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시장을 오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을 찾고 이야기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오를 때 주식 투자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로지 오르는 종목이 혹은 추세가 반전된 종목이 혹은 추세가 반전하려는 종목이 얼마나 오를까 이것만이 고민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고민은 일치할 필요 무조건 얼마나 더 오를까라고 생각하는 종목만 접근하고 이러한 종목들에서 시장에 눈을 뜬 다음에 얼마나 떨어질까라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것이 주식투자의 정답일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소위 말하는 심리 분석. 이것이 하나가 가미돼야 주식투자에 가능한데 저는 이 전체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파동론적 관점에서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결국은 뭐냐? 모멘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운동 에너지가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강하냐 혹은 얼마나 약하냐를 보여주는 이 지표가 되겠죠. 즉 주식에서는 이 모멘텀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상승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파동도 있을 거고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파동도 있고 혹은 뭐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파동도 있습니다. 그럼 이 파동의 에너지가 첫 번째 파동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파동까지 예측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모멘텀이다. 우리가 모멘텀 지표로 사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조지표 힘으로 보면 보조지표상에서는 뭐 MACD 지표 혹은 뭐 대표적인 것이 스타캐스틱 지표 또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많겠죠. 혹은 뭐 ADX 혹은 뭐 트릭스 뭐 이러한 지표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CD, 스타캐스틱 심지어 뭐 볼린저 밴드까지도 모멘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MACD다. 나중에 뭐 보조지표를 새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MACD다 그러면 단기 이동평균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을 뺀 값이다. 즉 이동평균선 사이에 어떤 괴리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주가를 현재의 주가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일정 기간의 값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추세가,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잡힌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스타캐스틱. MACD는 추세가 어떤 쪽이든지 간에 추세의 강도를 보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추세가 잡히면이라는 것의 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멘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가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가속도. 어떤 주가가 있는데 주가가 이런 속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지표는 어떻게 되느냐? 모멘텀 지표는 처음에 하락을 하다가 나중에 횡보를 하게 되겠죠. 왜?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하락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은 가속도가 없으니까 횡보를 하게 됩니다. 즉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락하는 가속 에너지가 없다면 이것은 모멘텀, 즉 하락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가는 나중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모멘텀 지표라면, 이걸 우리가 역이용을 한다면 만약에 주가가 오를 때 이 모멘텀 지표가 오르다가 횡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오르다가 상승에 추가되지는 상승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모멘텀 지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스타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RSI 지표라든지 상대 강대력 지수, 스타캐스틱 이런 지표들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횡보를 하면,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이 지표들은 떨어지다가 횡보하면서 스스로 과열권에 접어들어 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일 대비 주가가 점점 감소를 하다가 전일 대비 주가가 감소가 없기 때문에 전일 대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표가 9일간의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9일 전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지표는 영선 밑으로 하향했다가 영선까지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지표들의 어떤 상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지표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속도, 기울기 이게 아니라 가속도다 이겁니다. 그럼 모멘텀 지표는 가속도다. 가속도는 우리가 차트에서 뭐로 나타나냐? 각도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 이론의 핵심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파동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바닥의 패턴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닥 패턴이 1, 2, 3, 4, 5 떨어지는 것이 직전 하락 파동은 반드시 5개의 하락 파동을 가져야만이 일단 하락 파동의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가 이것이 파동의 마지막 지점, 즉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내가 어떤 주가나 혹은 지수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 앞에 파동이 5개의 하락 파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즉 앞에 파동이 5개의 하락 파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진바닥이 아닐지 모른다. 즉 저희가 보통 1, 2, 3, 4, 5의 상승 이후에 제가 A, B, C로 떨어진다 그랬는데 주추세, 즉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이렇게 가는 지그재그 파동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보통 불규칙 조정이나 그 외 다른 조정 패턴에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이 A, B, C 3개의 파동으로 되는 수도 있다. 즉 A, B, C 반등이니까 3, 3, 5의 파동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바닥이다 싶으면 이게 A, B, C 3개의 파동만 나와 있으면 이것은 진바닥이 아니다. 즉 이것은 반등 이후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하락 이후에도 A, B, C의 접속 X파라 부르는 접속 파동이 나타나고 다시 1, 2, 3, 4, 5의 주가 하락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랜덤워크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논외로 치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개의 파동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바닥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즉 접속파 이후에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여기서 1, 2, 3, 4, 5 떨어진 다음에 또 A, B, C 이후에 다시 떨어지는 A, B, C가 있을 수 있으니까 1, 2, 3, 4, 5가.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5개의 하락파로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닥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바닥은 5개의 하락파동이 앞선다. 즉 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파동은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으로 끝나야만 한다. 거꾸로 여기관계는 성립한다 이겁니다. 즉 바닥이라면 이것이 진바닥이라면 앞에 파동은 반드시 5개의 파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 파동이 5개의 파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닥은 알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동에서 앞에 5개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실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은 연장 파동이 있을 수, 미달 파동이 있을 수 있는데 파동 연장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하는 파동도 1, 2, 3, 4, 5 이렇게 3파동이 연장되는 경우 혹은 1, 2, 3, 4, 5 이렇게 1파동이 연장되는 경우 혹은 1, 2, 3, 4, 5파동이 연장되는 경우 파동이 연장이 되는 수가 있고 또 1, 2, 3, 4, 5 파동이 미달로 끝나는 수도 있고 이러한 파동의 연장이나 미달이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한 개의 파동 중에서 연장이 나타나거나 미달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또 이 파동의 각도도 거의 옆으로 횡보파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닥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바닥이 뭐냐 1, 2, 3, 4, 5의 정상적인 하락파동이 앞에서 딱 마무리되어서 떨어지면 그 다음 파동은 반등일 경우에는 무조건 역회된 숄더가 역회된 숄더의 패턴을 취할 것이다. 즉 역머리 어깨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즉 떨어지는 파동이 3, 4, 5에 상승하는 파동이 1, 2, 3으로 갈 테니 당연히 3, 4, 5, 1, 2, 3은 반드시 역회된 숄더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파동, 정상 파동의 형태로 조정을 받으면 이것은 역회된 숄더 형태의 바닥 패턴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반드시. 두 번째, 하락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끝나면 만약에 5파동이 미달로 끝나면 이것이 이중바닥이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3파동이 연장됐을 경우에 3파동이 연장이 되면 5파동이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승파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 2, 3파의 연장이 발생을 하면 5파동은 미달형으로 이 파동의 고점을 많이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렇게 해서 이까지 온 것이 파동으로서는 하락파동의 끝이 되고 1, 2, 3으로 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즉 3중바닥의 형태를 취한다. 즉 역회된 숄더와는 다른 3중바닥의 형태를 취하거나 혹은 이 파동각이 이렇게 미달형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1파동이 대부분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파동이 3파동이 연장되고 5파동이 미달이 된 다음에 1파동이 길게 나타나면 이 조정파동은 이 3파동의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형성이 되니까 이럴 때는 완전 이중바닥의 패턴이 나타난다. 자,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완전 이중바닥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완전 이중바닥의 패턴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3파동이 하락 3파동이 연장파동으로 나타났다. 주로 갭을 동반한 연장파동으로 나타나면 대부분 5파동은 미달형으로 나타나거나 5파동이 조금 더 미달형으로 나타나거나 거의 대부분 안에서 맞춰서 거의 같은 각으로 떨어지기가 쉽고 3파동이 미달형으로 떨어진 경우에 연장파동으로 떨어진 경우에 1파동의 반등은 최소 우리가
4파동의 고점을 넘어서는 파동이 나와서 이 4파동의 고점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나아가는 형태가 취해졌을 때만 우리가 이중바닥의 완전형이라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 3파동이 하락 3파동의 연장, 두 번째 5파동의 미달, 상승 1파동의 4파동 고점 돌파, 반등 2파동의 상승 2파동의 조정 2파동이죠. 2파동의 4파동 고점 지지. 이 복잡한 조건이 의외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한 개의 패키지로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중바닥의 완전형이고 이중바닥이 주가의 확실한 진바닥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즉 역회된 숄더 3중바닥의 패턴을 취하는 종목은 이것이 완전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바닥으로서는 완전바닥의 형태이고 역회된 숄더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이중바닥으로 끝난 종목이 만약에 진바닥이기를 기대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V자형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바닥은 진바닥이 아니고 가바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바닥을 확인하는 재차 진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이나 진바닥이 V자형 바닥이 진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1, 2, 3, 4, 5파동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즉 하락에 있어서 5파동이 연장되었을 때 1파동의 파동각이 5파동의 하락각과 비슷한 각으로 V자형 반등이 일어난다면 이 다음에 조정 이후에 상승파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V자형 바닥이 완전 바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5파동의 연장과 5파동의 하락각과 상승각이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 혹은 하락각보다 상승각이 더 예각이어야 된다. 즉 하락각이 이러했다면 상승각은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하락각과 동일한 각도를 이내를 만들어주는 예각이 나올 경우에 V자형 바닥이 진바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바닥 패턴에서 2중바닥, 3중바닥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겠죠. V자형 바닥. 이러한 우리가 바닥의 형태 중에서 어떤 파동의 완전 바닥이 되는 조건들은 이러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파동의 하락의 각도가 중요한데 이중바닥에서도 이것과 이것의 각도가 중요하고 5파동에서는 이 각과 이 각을 최소한 이 각이 예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역회된 숄더의 바닥에서도 이 각과 이 각을 비교했을 때 이 각이 예각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식에서 바닥을 완성하고 그 다음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바닥을 찍고 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세 전환이 아닌 단순한 반등 혹은 바닥에서 일정한 부분의 기술적 반등 혹은 접속 파동을 만들어서 추가 하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 단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즉 물론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법칙이다 무슨 비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파동론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최소한 내가 하락하는 종목,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하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거든. 최소한 떨어지는 종목의 지지선을 찾아서 매수를 하고 싶거든. 최소한 이러한 패턴들을 완전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하락 파동을 완전히 측정해서 바닥이라는 확신이 선 다음에 그건 역시도 아주 조심스럽게 최소한 고선 노출이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만이 가능한데 우리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초 개념조차도 없이 하락하는 종목에 대고 이제 바닥일 것이다. 이제 지지선일 것이다. 라고 예수를 합니다. 반대로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누가 봐도 저항선이 분명한 자리에 누가 봐도 저항이 분명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진고수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요즘 애들 말로 생초자입니다. 즉 우리가 누가 봐도 저항선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 주가가 왔는데 여기서 누가 매수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고수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초보다. 이 말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 각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한 개 더 바닥의 패턴이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원형 바닥이라는 게 있죠. 원형 바닥은 주가가 바닥권에 진입을 한 다음에 당시의 어떤 여건이나 수급의 상황에 의해서 주가 더 이상 반등은 여의치 않으나 최소한 바닥을 완전히 확인한 경우에 주가가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됩니다. 왜 이것이 이상적인 지지 모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세라는 관점에서 이중바닥을 다시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중바닥의 형태는 이런 이중바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이중바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이중바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바닥의 패턴 중에 어떠한 형태가 이상적인 패턴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이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것이 지지되어주는 시장이 지지되어주는 각도가 만들어지는 이중바닥이냐 주 추세대가 누워있는 이중바닥이냐 주 추세대가 아래쪽으로 가는 이중바닥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지고 갈 중기적인 운명을 이 바닥이 어떠한 바닥에서 모양을 턴을 했으면 이런 바닥에 턴을 했으면 나중에 빙글빙글 돌아서 자기 자리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미 거의 대부분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런 이중바닥이 진바닥이 되어가지고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을 가졌을 경우에만 완전바닥이라고 생각해라. 만약에 이중바닥의 패턴이 이러한 식으로 갔다면 이것은 반드시 점을 깨고 내려간다. 즉 이야기를 지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올 연초에 코스닥이 반등을 했을 때 늦봄 깬가요? 코스닥이 한 70, 60 몇 포인트 이상 반등을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연초에 코스닥이 반등하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연초에 코스닥이 직전하기 직전의 차트가 이러한 이중바닥으로 코스닥이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코스닥은 50대 이하로 내려온다. 그때 그런 말을 단단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것은 바로 이 바닥의 패턴이 완전 바닥의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중바닥의 패턴을 꺼놓고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추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추세라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추세라는 것과 추세선의 개념을 이해할 때 고점과 고점을 끊고 저점과 저점을 끊어서 그 다음에 맞닿는 선이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저항선은 이 추세가 된다. 혹은 지지선은 이 추세가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추세라는 것의 가장 기본 축은 뭐냐면 큰 추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어떤 기본적인 추세가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기는 분명히 단기 추세상 저항선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것을 보고 매도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투자자들 중에 전문 투자자들은 매수를 생각합니다. 반대로 주 추세가 이렇게 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지선을 끊고 매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문 투자자들은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추세라고 말씀드리는 이 추세대,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라는 것을 사실은 주식투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반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추세의 기본 개념을 지나칠 정도로 단기 추세에 자꾸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적 입장에서 추세에 관한 말씀은 간단하게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패턴에 대한 얘기는 뭐 파동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패턴은 기본적인 패턴만 이해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삼각형의 패턴이 나타나면 대부분은 연속 파동, 상승 추세에서는 한 파동의 상승이 남았다. 하락 추세에서는 한 파동의 하락이 남았다. 뭐 이러한 어떤 확대형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 고점에서 확대형 패턴이 나타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저점에서 나타나면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기본 패턴들, 이러한 패턴들은 제가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책을 소개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면서 이 중에 좋지 않은 책, 좋은 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 나가고 싶지만,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 예상치 못한 항의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제가 책을 한 권씩 가끔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에 대한 소개가 절대로 이 출판사와 제가 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이 출판사에 제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세에 관해서, 패턴에 관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잭 슈에거라는 사람이 쓴 원래는 책의 제목이 운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번역에서는 기술적 분석 없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이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출판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자는 잭 슈에거고, 기술적 분석 없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아마 이런 류의 제목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럴듯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 패턴과 추세에 관한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패턴에 대한 얘기를 강의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패턴에 관한 말씀은 제가 강의 시간에 현재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에 관한 얘기인데, 거래량에 관한 얘기 역시도 현재 파동론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다만 거래량이라는 것은 추세라는 관점에서 거래량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이러한 거래량이 있다면 최소한 종목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거를 돌파해 나갈 때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이 종목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든지, 즉 거래량 추세가 돌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가에 관심을 갖지 마라. 혹은 어떤 변곡점에 있어서 거래량이 이런 역회된 숄더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거래량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실제로 거래량 분석이라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죠. 지표는 제가 좀 앞에서 모멘텀에 관한 얘기를 했고, 심리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식을 어떠한 종목을 고르고 어떠한 종목을 택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이어나가야겠지만, 앞에서 제가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좀 두서가 없습니다. 왜 두서가 없느냐 하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최소한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일은 최소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 사정이 있어 강의 준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일관성이 있었는지 혹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움이 됐기를 빌고 다음 시간에 또 조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